네, 안녕하세요. 요즘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 갈 일도 자연스럽게 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병원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이죠.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보내주신 직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이 역할이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 안내나 접수만 하는 그런 역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 보고서 내용 가지고 동물병원 코디네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그 병원의 얼굴이라고도 하던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그냥 행정 업무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정확해요. 보고서에서도 딱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보호자랑 병원 사이의 그 첫 소통 창구잖아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인 거죠. 그냥 친절하게 맞이하는 건 기본이고요. 보호자분들 마음 상태나 걱정 같은 걸 잘 파악하고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뭐 진료 접수나 예약 관리, 수납, 또 간단한 질문에 답해주고 이런 것까지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결국 병원 전체의 신뢰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그냥 뭐 친절하게 웃는 거랑 다른 어떤 전문성이 느껴지네요. 특히 반려동물이 아프면 보호자분들 마음이 좀 날카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 분석을 보면 이 직업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 동물병원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병원들도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뽑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나요? 그리고 어떤 능력들이 좀 특히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 응대, 상담, 예약 관리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뭐 환자 기록 관리라든지 대기실 같은 병원 환경 좀 쾌적하게 관리하는 거, 또 가끔은 병원 홍보, 예를 들면 SNS 관리나 간단한 마케팅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군요. 필요한 역량은요, 역시 소통 능력이 핵심이에요. 공감하고 잘 들어주고 또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뭐 소통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뭐 다른 역량 같은 것도 언급되어 있나요? 아, 물론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기본적인 동물 건강 상식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보호자분들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뭐 예약 시스템 관리나 기록 관리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막 수의학 지식까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용어 정도는 알아두면 대화하기 훨씬 수월하죠. 네. 전문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게 꼭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닌가요? 현재 법적으로 딱 정해진 필수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보고서 자료를 보면 관련 민간 자격증을 따두는 게 취업 시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나와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병원들도 이제는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고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전문성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만약 자격증을 생각한다면 뭘 좀 보고 선택해야 할까요?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한국사이버진흥원 같은 곳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좋은 게 그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교육 듣고 시험 보는 것까지는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만 비용을 내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 그거 괜찮네요. 시작할 때 부담이 적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공신력 있고 또 접근하기 좋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근무 환경은 좀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매일 아픈 동물을 봐야 하니까 감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뭐 응급 상황이 주는 긴장감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좀 슬픔에 잠긴 보호자분들을 위로해야 할 때도 있어서 감정 소모가 클 수도 있고요. 동물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동료들과 같이 팀으로 일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동물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 정말 크다고 해요. 급여 같은 경우는 보통 신입 기준으로 연봉 한 2,500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경력이나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기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 안에서 경력을 쭉 쌓아서 나중에는 코디네이터 팀을 이끄는 관리자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이나 보험, 아니면 펫푸드, 교육 같은 다른 연관 산업 쪽으로 진출하는 길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계속 크고 있으니까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동물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아봤네요. 단순히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전문적인 소통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역할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동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이라면 분명히 매력적인 직업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유용한 정보 또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케어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동물병원이나 관련 산업에서 또 어떤 새로운 전문 역할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